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재료 두 번째, 철강재료입니다. 철강재료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내용도 방대해서 공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꼭 암기하셔서 학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통 철이라고 하면 FE, 철이라고 하면 순철을 이야기합니다. 순철은 탄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0%, 0%부터 0.02%까지 탄소가 들어있는 걸 순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이 있습니다. 강철이라고 하는데 0.02부터 2.08%까지 탄소가 들어있는 철을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철이라고 해서 2.08%부터 6.67까지 최대로 들어갈 수 있기 전까지를 주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소 농도에 따라서 철에 들어갈 수 있는 탄소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철의 종류를 나누는데요. 순철은 기계재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들어있는 강을 특히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이 탄소강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모양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미경 모양을 조직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류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강의 표준조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펄라이트, 레데뷸라이트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페라이트하고 그리고 시멘타이트, 오스테나이트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인지 페라이트는 하얀색의 기본 모양이고요. 오스테나이트는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소강이라고 하면 철의 0.02%부터 최대 2.08%까지 탄소가 함유된 강을 이야기합니다. 성질이 여러 형태로 변할 수가 있어서 용도가 되게 넓은 그런 재료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소가 많을수록 강도, 경도, 그리고 항복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요. 단단해지고 탄소가 많을수록 연신율, 인성 이런 것들은 줄어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탄소가 많을수록 강도, 경도가 늘어나고 탄소가 많을수록 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탄소강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200에서 300도씨 사이에서 취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청열취성이 나타납니다. 이건 탄소강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탄소강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청열취성이 있고 적열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900도씨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900도씨 이상이 되면 취성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깨지는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망가니즈를 첨가해줘서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지법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강의 5대 원소라고 해서 탄소강에 많이 사용되는 5대 원소가 있죠. 이 5대 원소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영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고 황은 상온취성이나 적열취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헤어크랙이 발생하는 수소가 철에 들어가게 되면 헤어크랙이라고 해서 미세한 머리카락 같은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가 들어가도 철에 이제 악영향을 주는데요. 산소가 들어있는 일반 강괴를 림드강이라고 하고,
그리고 산소를 완전히 탈산시킨, 산소를 철 안에서 완전히 빼낸 킬드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인 세미 킬드 강이 있고요. 네, 이 세 개를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은 킬드 강이 자주 나옵니다. 산소를 완전히 탈산이라고 해서 산소를 없애는 작업을 한 강입니다. 지금까지 탄소강을 알아봤고요. 탄소강은 철에 탄소만 들어있는 강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다른 원소를 더 집어넣은 것을 이제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금강, 다르게 얘기하면 특수강이라고 하죠. 합금강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탄소강에 합금 원소를 첨가해서 특수한 성질을 부여해 준 강이죠. 가장 큰 목적은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보통 강도나 경도를 올리기 위해서 니켈, 텅스텐, 코발트 등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전자기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규소를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금 원소에 따른 주요 효과에 대해서 경향적으로 이렇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합금강은 그 쓰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엄청 많은데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용 합금강은 뼈대를 이루는 합금강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기계의 몸체나 아니면 교량, 다리, 선박, 부품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니켈강이 자주 나옵니다. 니켈강은 작용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강에다가 니켈을 첨가해서 응고할 때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기 스스로 단단해지는 현상, 작용성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니켈강만의 특징이죠. 그리고 니켈,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서 내식 내열용 합금강을 보겠습니다. 내식, 보통 우리가 내식이라고 하면 화학적인 부식에 견디는 성질을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강이 스테인리스 강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18형 스테인리스 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표준 조성은 크롬이 18%, 니켈이 8% 들어있는 스테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기, 숟가락, 젓가락, 식판 등의 요리 기구들이 모두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겠죠. 특수 용도용 합금강이 있습니다. 쾌삭강이라고 해서 강이 원래 절삭 가공이 잘 안되는 재료인데 강에 황이나 납 등을 첨가해서 피삭성이라고 하는 절삭이 잘 되는 성질을 높이고, 그리고 절삭이 잘 되니까 공작물이 절삭이 잘 되니까 공구의 수명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칼날을 오래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쾌삭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 잘리는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이나 납을 넣은 황쾌삭강, 납쾌삭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규소강이 중요합니다. 규소강, 전자기적 성질을 부여할 때는 규소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규소를 0.5%에서 많게는 4.5%를 첨가해서 부력 손실, 항자력, 와류 손실 등을 감소시키는 전자기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강입니다. 그래서 철심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강입니다.
모든 재료는 온도가 올라가면 늘거나 형태가 변하는데 그러한 변형을 거의 없애는 강을 불변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러한 강을 불변강이라고 합니다. 이 불변강의 용어와 이 종류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바, 엘린바, 슈퍼인바, 플래티나이트 이렇게 이름들을 불변강의 4가지 종류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금 강의였고요. 그 다음 주철입니다. 주철은 강보다 탄소 농도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2.5%부터 4.6%까지 함유한 보통 이 정도 농도의 탄소가 들어있는 철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강도 경도가 더 크겠죠. 그거에 따라서 연성이 줄어들었으니까 취성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취성이 큰 단점. 그래서 주철의 장점과 단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주철은 고유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철의 성장이라고 해서 600도씨 부근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조직의 부피가 증가하게 돼서 주철로 된 부품을 600도씨 부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 부품이 파괴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철의 성장이라는 고유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철의 종류를 마우러라는 사람이 일정한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우러 조직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철의 종류가 나눠지는 기준이 탄소와 규소량에 따른 주철의 조직이 바뀌는 것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우러 조직도는 마우러라는 사람이 탄소나 규소의 함량에 따라서 주철이 조직이 변하더라 그런 것들을 알아낸 그런 조직도입니다. 주철의 종류 중에서는 미하나이트 주철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미하나이트 주철, 용융 주철, 녹아있는 주철에 접종제라고 하는 이 페로실리콘을 첨가해서 조직을 미세화시킨 주철입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높고요. 그리고 내마멸성,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계 부품 몸체에 사용합니다. 우리 선반 밀링 초록색 몸덩어리에 하우징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러한 주철의 다른 원소, 합금 주철한데요. 보통 주철에 니켈, 크롬, 몰리브덴, 구리, 마그네슘 등의 다른 원소를 첨가한 주철을 합금 주철이라고 합니다. 이 합금 주철에 첨가되는 원소들의 영향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크롬과 니켈의 영향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크롬은 주철에 들어가면 흑연화를 방지하고 탄화물을 안정시킵니다. 여기 이렇게 지렁이 같이 생긴 게 이제 주철, 보통 회주철의 조직 사진입니다. 이 검은색이 흑연인데요.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덩어리 검은색이. 이 흑연화를 방지한다는 얘기는 이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고요. 흑연화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이 탄소가 잘 만들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롬은 흑연화를 방지시키고 니켈은 흑연화를 촉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수주철에서는 가단주철하고 구상흑연주철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주철을 보통주철이라고 하고 백주철은 쓰기가 어려운 주철입니다. 취성이 너무 크고 기계적
성질이 좋지 않아서 백주철은 쓰지 않는데, 이 백주철을 열처리해서 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킨 주철을 가단주철이라고 합니다. 가단주철은 검은색인 흑심 가단주철, 백색인 백심 가단주철, 재료가 조직이 펄라이트인 펄라이트 가단주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흑연을 이렇게 동그랗게 구상으로, 구라고 하면 3차원 원 구슬 모양을 이야기하죠. 구상으로 흑연을 만든 구상 흑연 주철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 덕타일 주철, 노듈러 주철이라고도 합니다. 녹아 있는 주철에 마그네슘이나 세륨, 칼슘 등을 넣어서 이 흑연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강도와 연성을 모두 증가시키는 구상흑연 주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철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다음 열처리입니다. 열처리는 금속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거나 원하는 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가열하고 냉각을 내가 특정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처리에는 4가지 열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담금질이죠. 그래서 온도를 올려서 급냉시키는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강의 강도나 경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담금질은 강의 강도나 경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급냉하는 게 중요하죠. 급냉. 다음 뜨임. 강을 담금질하게 되면 강도와 경도가 올라가서 좋기는 하지만 연성이 줄어들어서 깨지는 성질이 크게 되고, 그리고 뒤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뒤틀림을 줄여주고 연성과 인성을 조금 부여해주기 위해서 뜨임이라는 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한 재료는 반드시 뜨임을 해줘서 연성과 인성을 부여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뜨임에는 저온 뜨임과 고온 뜨임이 있고요. 온도 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음 풀림은 기계 가공이나 소성 가공으로 조직이 많이 변형되어 있는 재료를 다시 가열해서 냉각시켜 줌으로써 조직을 안정화시켜주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연하게 만들어주는 열처리입니다. 불림은 풀림하고 비슷한데요. 불림의 가장 큰 특징은 표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조직을 표준 상태로 만들기 위한 열처리입니다. 이러한 열처리는 여러가지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담금질 효과라는 이 용어는 담금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담금질 효과가 높다는 얘기는 담금질이 잘 되는 재료고, 효과가 낮은 재료라고 하면 담금질이 잘 안 되는 재료죠. 담금질 효과가 있고요. 질량 효과는 재료의 질량에 따라서 열처리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그만한 재료는 냉각이 쉽게 되기 때문에 열처리가 잘 되는 반면에 교실같이 큰 재료, 부품 같은 경우는 열처리가 냉각이 안쪽까지 수월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열처리가 수월하게 되지가 않겠죠. 이러한 현상을 질량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금질 효과와 질량 효과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온열처리입니다. 항온열처리라고 하면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서 열처리하는 방법을 항온열처리라고 하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데요. 오스 템퍼링은 베이나이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열처리 방법입니다. 막퀸칭은
100% 마르텐자이트를 만들기 위한 열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재료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급냉하게 되면 겉은 빨리 급냉이 되겠죠. 냉각이 되겠죠. 근데 안쪽은 잘 냉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온도 변화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뒤틀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뒤틀림을 최소로 해주기 위해서 막현칭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마템퍼링은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자이트의 혼합 조직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항온 열 처리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있는 열 처리는 부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부품의 전 부분을 열 처리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표면경화 열 처리는 제품의 또는 부품의 겉표면만,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겉표면만 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성 재료를 이용해서 겉표면만 단단하게 만들면 안에 있는 연성 부품의 유연한 부분과 밖에 있는 경화된 부품의 단단한 성질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방법을 표면경화 열 처리라고 하고, 침탄법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침탄이라고 하면 침입을 시키는데 탄소를 침입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표면에 탄소를 침입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강의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켜서 겉표면을 열 처리하는, 경화 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표면경화 열 처리 종류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질화법은 질소를 이용하는, 질소를 집어넣는 방법을 질화법이라고 하고, 시안이라고 하는 시안화법이 있고요. 화염경화법이라고 해서 화염으로, 불꽃으로 겉표면을 달군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서 급냉시켜서 겉만 경화시키는 방법, 또는 고주파, 유도전류를 이용해서 겉표면만 빨갛게 달군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겉표면만 냉각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소광부터 합금강, 주철, 그리고 열처리까지 중요한 내용들만,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기출문제 부분을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기출문제들을 비교해 보면서 꼭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